우리 시장은 지난주에도 매일같이 사이드카가 만들어지면서 정말로 변동성이 큰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시장,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을 했었죠. 마지막 지난 금요일에는 어땠습니까? 말씀드렸던 현대임스 바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28%까지 급등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었던 GNC 에너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13% 이상 급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상한가가 속출을 했었죠. GNC 에너지 상한가, 그리고 SK 이터닉스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드렸었던 대원전선도 18%,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죠. 수요일에도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줬고, 화요일에는 시장에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뉴파워 플라즈마가 11%, 흥하해오는 16%, 그리고 월요일부터도 SK 이터닉스가 12% 상승을 보여줬죠. 이때부터 이미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목요일에 상한가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현대힘스도 월요일에도 23%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매집이 이미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그냥 올라갈 것 같다,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즘 시장 너무나 어렵다, 이 상한가들 다 놓쳤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한 기적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 리뷰 간단하게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정말로 시원하게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 바로 현대힘스였죠.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6%대 시작을 해서 28.49%까지 22%가량 정말로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 부분 갭이 떠서 움직인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전일 대체 거래소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냥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1.14%까지 그대로 상승을 보여줬던 거였어요. 정확히 추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부분이었었고, 그렇다면 이 부분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바로 전 거래일 영상이었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있죠. 이렇게 지난 영상들 보여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대응 방법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는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갔었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보통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 이렇게 급등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일시적으로 자리가 잡히면서 수급이 포착이 되고 급등하는 케이스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의 종목들 성공을 했을 때 그때 시장 상황이 어땠었고, 섹터 그리고 수급 차트의 움직임이 어땠었는지, 이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 케이스들도 공부는 하셔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복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제 관점 그리고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찍어 드렸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테스트하는 구간이 만들어졌고, 방향성을 돌릴 수 있는 구간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거의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4,500원 구간대에서 15,000원 라인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 거의 비슷하게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미 이때도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부터 급등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정확히 2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매물대까지 그대로 시원한 상승을 만들어냈죠.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GNC 에너지죠. 이미 정확히 이 라인대를 돌파하는 순간부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30분 봉상 21선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면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다,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졌었죠. 그러면서 다시 마이너스 구간대에서 13.94%까지 신고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이 부분도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도 그리고 정확히 타이밍이 잡혀갈 때도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짧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일한 영상입니다.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죠. 이 5일선에 대한 추세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도 동일합니다. 보시면 기관 외국인 쓸어 담고 있죠.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일하게 신고가를 만들어낸 만큼 30분 봉상으로도 20선에 대한 이탈이 없다. 그러면 타이밍이 잡혔을 때 계속해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도 55,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 제가 목요일에 이렇게 추가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7월 20일이죠. 정확히 월요일에 메인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을 때는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해요. 이 영상까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시가총액 1조 수준 된다고 하더라도 적정평가 수준인데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예요? 5,880억 원이죠. 거의 2배가량의 상승률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주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기나긴 이 박스권이 있었고 얼마 전까지 가격 조정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다시 이 구간대를 돌파하면서 주봉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모든 이평선들을 오늘 돌파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GNC 에너지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38,000원 구간대에서 4만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45,000원 구간대에서 5만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중기적인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가격대 도달을 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에서 제가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1조 수준과도 적정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5천억 원대였었죠. 5,8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날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냈을 때 시가총액이 9,700억 원, 1,740억 원 수준이었어요. 이 근거가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근거에 기반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달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상한가와 함께 연속적인 상승을 보였었던 GNC 에너지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어떤 겁니까?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의 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테스입니다. 주말간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쪽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 일단 이번 돌아오는 28일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연준 FOMC의 회의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블룸에너지 거기에 시게이트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29일에는 정말로 중요한 거죠. 바로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있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ARM의 실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퀄컴까지 중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30일에는 미국의 PC 물가지수, 거기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또 애플,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금리 결정도 있죠. 그리고 이것과 연관돼서 키옥시아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특히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한마디로 이제 돌아오는 주는 AI의 추가적인 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오는 그런 한 주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정말로 중요한 이슈가 만들어졌죠.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미국 방문 일정에서 엄청난 소식이 어제 만들어졌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면 정의성 그리고 이재용, 최태원 회장 그리고 젠슨왕 CEO까지, 이 전에는 샘 올트먼도 있었죠. 어쨌든 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분야에서 총 9,5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1,375조 원 규모의 장기 계약 수주 이야기가 나왔죠.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규모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과 향후 5년간 2천억 달러, 290조 원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그리고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MOU 체결을 했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향후 5년간 7,500억 달러 규모, 한화로 1,085조 원에 달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의 장기적 공급 협력 계약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SKT도 엔비디아와 최대 2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확장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냈고, 엔트로픽과도 협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네이버도 엔비디아와 함께 전략적 투자 협약을 맺으면서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했어요. 피지컬 AI 쪽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엔비디아와 그리고 삼성 SDS는 엔트로픽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협력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식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당연히 낙수 효과로 인해서 소부장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이미 수주 잔고가 쏟아지고 있는 테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메모리 설비 투자 가속화에 따른 수혜,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비업체인 테스의 목표 주가를 4배 이상이나 상향 조정을 하면서 25만 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했었죠. 당연히 이 근거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설비 투자 가속화가 예상되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더욱더 가파르게 가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에 전환을 앞당기기도 했고 평택 4공장에 D램 신규 투자 시기 또한 앞당기면서 내년 1분기부터 가동률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팹인 평택 5공장 역시 완공 그리고 전공정 장비 반입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앞당겨지고 있죠. 그리고 설비 투자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다 맞물려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신규 투자가 당초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증설 중인 용인 1공장의 완공 시기도 내년 초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죠. 거기에 엔비디아양 HBM4 양산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주춤했었던 HBM4의 후공정 설비 투자도 올 하반기에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쪽도 마찬가지예요.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대규모 증설에 나설 것을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상장이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테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삼성과 하이닉스의 공장 투자에 힘입어서 실적 고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미 역대 최대 수주를 기록을 하면서 호황기의 진입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끝이 아니라 호황기의 초입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수주 잔고가 쌓여가고 있고 1분기 말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1,45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실적은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5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3,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78억 원이었었죠. 그러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출액은 4,6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017억 원까지 40% 이상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2028년도에는 매출액은 7,4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800억 원대까지 정말로 미친 듯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죠. 지난해 대비해서는 거의 3배가량의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회사의 안정성은 또 어때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은 20% 정도 부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4,200%가 넘어가죠. 이렇게 실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시가총액은 3.5조 수준에서 거의 4조 수준까지 가도 적정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난 종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예요? 지금 2.6조 수준밖에 되지가 않죠.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상단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죠. 그리고 지난 고점 라인 때 이 구간에 대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일시적인 조정들이 나왔을 때 기준으로 해도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량 소화 과정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일시적인 가격 조정들이 나왔을 때 완벽한 물량 이탈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구간대에서 정확히 기술적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고 관련 섹터에 지금 모멘텀까지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지금 20선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모멘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때 같은 상승이 만들어진다면 이번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가장 손익비가 좋은 구간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영상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죠. 최근의 수급들의 집중 그리고 섹터의 순환매 이런 식의 기술적 반등 거기에 엄청나게 확대된 변동성까지 시장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대응 방법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기 매매 핵심 전략을 전자책으로 정리를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정도가 되는 실전 매매 매뉴얼인데 특히 제가 영상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패턴들 있죠. 이런 패턴들을 몇 가지를 정리해놨고 추세 대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섹터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대응 타이밍들, 거기에 어떤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말씀드린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탈을 할 때는 또 볼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항상 영상으로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미라클의 친절한 주식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고, 이 이북 하나면 단순한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 바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은 늦어져서 이제는 7월 셋째 주 주말 정도에 완본이 나올 예정인데, 지금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딱 선착순 500분 먼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책을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제 영상을 봤는데 타이밍 잡기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급등주 매매 전략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해요. 영상 하단 댓글창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500분 먼저 우선적으로 배포를 해드릴 거고,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종목명들 체크를 해주시고, 체크란의 이북 쪽에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상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테스였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14만 5천 원 구간대에서 15만 원 구간대, 길게는 매물대 구간이죠. 17만 5천 원 구간대까지도 중기적 관점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정확히 타이밍은 잡혀져 있어요.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확히 지금 타이밍 자체가 기술적 반등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 타이밍이 신규 대응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구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그어드린 선이 있죠. 이 구간을 일단 마지노선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이 구간까지 이탈했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별도 타이밍을 다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상승에 대한 전환이 만들어지는지,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 부분 가장 중요한 건 시장,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 이 모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개별적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건 당연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 거기에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 비교를 했을 때 유리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어떤 거예요? 바로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조건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으로 해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들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 가장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장점, 이 부분을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모든 부분들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너무나 어렵다, 판단이 잘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이 부분들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 기적을 부르는 투자 거의 2,800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이런 시황들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개별적인 종목들 그때그때 아셔야 되는 중요한 뉴스들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개별 종목들도 당연히 다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방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시장 섹터 개별 종목에 대한 관련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 체크를 해드리면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대응하실 때 개별 종목들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다 보면 시장을 보는 눈도 길러지는 거예요.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PSK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거의 비슷한 케이스의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량 소화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실적 관련돼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분봉 차트도 거의 비슷하죠.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5만 5천 원 구간대에서 16만 원 라인대,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17만 5천 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짧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겠죠. 신규 대응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탈했을 때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 더 있었죠. 뉴파워 플라즈마요. 최근 추세 11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이제 삼각 수렴 형태의 끝자락에 다 달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대 수렴을 해 나가면서 상승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자리가 잡히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짧게 단기적으로는 1,700원 구간대에서 11,000원 구간대, 길게는 전고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타이밍이 잡혔다고 말씀을 드렸죠. 30분 봉상 120선,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대원전선이죠.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번 다시 한번 만들어진 AI 이슈와 함께 연결이 되는 건 당연히 전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과 동일하게 맞물리는 건 이번 모멘텀, 아직 AI 투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라는 걸 확인시켜준 모멘텀이었었고,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정책이죠.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이에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바로 전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원전선 선언권 반도체 클러스터 2030년도 가동 목표로 전력 설비주에 대한 수혜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전력 전선 관련돼서 수주가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피크를 찍으면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AI 전력 대란 속 초고압선 수주 잭팟,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원전선인 거죠.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체크를 해드리면 대원전선 글로벌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증설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전력망 확충 움직임에 힘입어서 핵심 전력 케이블 수요 확대로 독보적인 수혜를 가져가고 있다는 내용이죠. 초거대 AI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송배 전망 구축을 위한 초고압선 그리고 전력선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보여드렸던 내용이 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북미 쪽, 유럽 쪽의 해외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가 맞물리면서 고부가 가치 케이블 공급 계약이 잇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변압기 같은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무조건 중요한 건 전선 산업이에요. 전력망 구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이런 모든 대규모 전력 인프라 투자의 핵심 수혜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합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졌고, 최근에 실적을 한번 보시면 이거 분기 실적이에요. 26년도 3월 1분기 실적만 체크를 해보면 매출액은 1,892억 원이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147억 원. 최근에 이 부분은 연단위입니다. 23년도, 24년도, 25년도 모두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면 이미 1분기만에 최근 실적을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물량 소화 과정과 함께 전 고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시켜놓고 정확히 노란선이죠. 20주선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대에서 이런 식의 쌍바닥을 만들고 종가상 보시면 가장 높은 곳에서 최근 기준이에요. 최근 기준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마감을 하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이 주봉상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일봉상으로도 보시면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저점 계속해서 낮춰지면서 삼각 수렴 형태의 끝자락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대원전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14,700원 구간대에서 15,000원 라인대, 길게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6,000원 라인대에서 17,0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정확히 타이밍은 만들어져 있어요.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됐고, 최근 기준으로도 보시면 30분 봉상 이 검정선이죠. 120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물량 소화 과정도 체크가 되면서 그 이후에 조정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가격 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지지, 반대로 이탈했을 때는 볼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판단 같은 경우에는 시장, 섹터, 거기에 수급,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아직까지 이런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 섹터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대응 방법까지 그대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특히 이런 부분들이에요. 최근 상단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이 구간대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청산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할 건지 모두 다 참고해 주시면 대응하시는 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영상 하나 댓글창에 있는 고정 댓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당연히 KBI 메탈이죠. KBI 메탈도 동일한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분봉상 타이밍은 정확히 자리가 잡혀가고 있죠. 짧게 단기적으로는 4,900원 구간대에서 5,000원 라인대, 길게는 6,000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 이 구간 정확히 120선에 대한 지지 만들어진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파세코입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왔었던 이 장마 끝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돌아오는 건 바로 폭염이죠. 태풍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역대급 폭염이 예고가 되고 있어요. 폭염은 2배, 그리고 열대야는 3배 증가하면서 냉방 가전 수요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죠. 거기에 다들 지난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유럽 쪽, 그리고 일본, 중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더워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열흘 전에도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도 1만 명 이상이 더위로 사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빨갛죠? 지금 다 폭염 경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39도, 체감 기온으로 39도까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더위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부분이 남부지방 쪽이네요. 광양, 그리고 포항, 경주, 양산, 의령 같은 경우에는 체감온도 38도, 일부 지역에선 최고 39도 이상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망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세코 최근에 바닥권에서 변동성을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이 조정 이후에 추세를 돌리고 있죠. 30분 봉상으로도 20선 위에 안착시킨 이후에 27%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그대로 타이밍이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21선에 대한 안착이 테스트되고 있는 과정이고 분봉상으로도 타이밍이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파세코 단기적으로는 7,400원 구간대에서 7,600원 라인대,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8,000원 구간대까지도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이격이 살짝 존재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이 만들어진 이후에 타이밍이 피면 그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오늘 상당히 조금 뉴스가 세게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살짝 갭이 만들어지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검정선이죠. 120선에 대한 돌파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수급이 다시 한번 포착이 됐을 때 그때도 타이밍이 한번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타이밍을 별도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시간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 방법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들이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하나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입장 신청해 놓으시면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먼저 상한가를 간 같은 섹터의 종목도 있죠. 위닉스예요.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분봉상으로도 30분 봉상 120선까지 돌파를 시켜 놓은 상황이고 모든 이평선 121선까지 돌파를 시켜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들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5,200원 구간대에서 5,500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검정선에 대한 1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CD까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21선을 돌파를 시킨 이후에 지지를 만들어냈고 방향성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있죠. 분봉상으로도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짧게 단기적으로는 1280원 구간대에서 1300원 구간대, 길게는 121선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탈했을 때는 볼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개별적인 종목들 몇 가지를 더 체크를 해드리면, 먼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LS 일렉트릭입니다. 일봉상으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121선에 대한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분봉상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력 관련주들하고 비슷한 위치에 마감을 했습니다. 30분 봉상 20선의 지지를 체크하는,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주 그리고 대장주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21만 5천원 구간대에서 22만원 라인대, 길게는 23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짧게 대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타이밍이 잡혀가고 있죠. 이 구간, 현재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도 타이밍이 잡히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슈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체크를 하고 계셔야겠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시킨 이후에 금요일 조정이 만들어지면서 정확히 지지 라인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타이밍이 잡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0만 5천원 구간대에서 11만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현재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엔비디아와 연결이 되면서 분봉상 자리까지 정확히 자리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SK텔레콤과 거의 비슷한 유형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22만원 구간대에서 23만원 라인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현재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니까 수급이 포착이 된다면 이 부분도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해야 되는 종목 바로 마키나락스죠. 마키나락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때 21선을 돌파하는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말씀드린 이후에 안정적인 수익을 잘 챙길 수가 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구간 이탈을 만들어 놓고 안착을 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AI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모멘텀이 만들어지면서 추가적인 변동성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 타이밍이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26,000원 라인대에서 27,000원 구간, 길게는 28,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지금 만들어져 있죠. 30분 봉상 20선, 12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공조까지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도 냉각 그리고 계절주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정확히 지금 120선 그리고 6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구간에 대한 돌파 그리고 지지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30분 봉상 120선에 대한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3,500원 구간대에서 14,000원 라인대, 길게는 15,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에서 이탈하면 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이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 개별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적인 종목들은 보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수급이 포착이 되면 타이밍이 잡히면 어차피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미 영상으로 다 찍어드렸던 종목들이죠. 리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메인 종목에만 집중을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상한가 급등했었던 종목들 다 메인 종목들이었었죠. 종목은 언제나 압축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여러 종목을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 변동성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에만 집중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메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대응하셔도 이렇게 상한가 급등 충분히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타이밍이 안 잡히고 말씀드렸던 라인대들을 이탈하는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종목들이 타이밍이 다 안 잡히면 어떡해요? 안 하면 됩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타이밍 그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언제나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한 이후에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러면 여기에서 더 어렵죠. 이런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되는 이런 부분들, 이 구간을 이탈을 하는지 수급이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지 이런 판단 개인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들 참고로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너무나 어렵다,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영상 아래 보시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만들어놨죠.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통방 입장, 그리고 이북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죠. 아무리 늦어도 돌아오는 주에는 다 주 중에 완성이 되니까 입장 그리고 이북 모두 선착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적으로 다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는 건 그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청하시는데 시간은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요즘같이 갭으로 움직이는 시장들 절대 따라서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면서 가장 손익비가 좋은 구간 계획을 잡고 기준을 세워놓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계좌 관리가 가능할 겁니다. 지난주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 잘 챙기셨던 것만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내일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